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지쳐야 하나.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밥 먹자 하면 달려가고 힘들다는 말에 밤늦게도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 관계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부담이 먼저 오고 약속이 잡히면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힘듭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늘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냉정해진 걸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냉정이 아니라 성숙의 징조였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던 얼굴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분위기를 맞추던 시절이 이제는 너무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진심이 아닌 관계에 힘을 쏟지 않겠다. 그 결심 뒤로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는 줄고 만나자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소음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불안해서 붙잡았던 관계가 이제는 평온을 위해 놓아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혼자가 되면 외로울까봐. 정말 친구 하나 없는 삶이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용한 하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걷더라도 그 안에 나가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좋고 굳이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관계의 의무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짜 자유의 공기를 마신 듯 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피로를 줄이는 기술을 배우는 일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예전보다 이해심이 줄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변해서일까요? 사실은 그 둘 다 아닙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필요로 맺어집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 같이 웃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내 안의 결핍이 조금씩 메워지고 나면 그 관계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허전해지는 겁니다. 예전엔 함께라서 좋다던 관계가 이제는 굳이 함께할 이유가 있을까로 바뀝니다. 그건 차가운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문제는 상대는 여전히 예전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먼저 연락하던 나, 언제나 맞춰주던 나. 그런 내가 갑자기 달라지면 그들은 서운해하고 나는 미안해집니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 그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실은 우리는 젊을 때부터 좋은 관계라는 단어에 속아왔습니다. 좋은 관계란 언제나 웃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사이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좋은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사이,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배려일 때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게 예의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야 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 말 한마디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말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만남보다 마음의 온도를 더 중시해야 할 때입니다. 멀리 있어도 따뜻한 인연이 있고 자주 만나도 피곤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순간 노년의 외로움은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된 고요가 됩니다. 내가 원해서 가지는 고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이 관계에 지치는 이유,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기대.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그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기대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예전엔 친구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들 땐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지.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당연함이 무너집니다. 그때 느껴지는 건 배신감이 아니라 텅 빈 허무입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정말 나를 몰라. 그 물음은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이해하려 한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관계의 고통은 상대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기대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땐 기대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노년엔 그 기대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진다. 듣기엔 쉬워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면 마음이 텅 비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건 허무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나를 실망시켜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인정의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애써 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의 기준이 바뀌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왜 나를 몰라주지? 였다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로 바뀝니다. 그 한 문장 차이가 노년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관계는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친구에게 서운할 때는 사실 내 안의 외로움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지혜로워진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대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인연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인정할 뿐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70 가까운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하며 술자리를 돌고 명절이면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손해를 봐도 체면을 위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약속이 줄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인연들이 사실은 일로 맺어진 관계였구나. 그는 처음엔 허무했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잊히는가 싶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이젠 거짓으로 웃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자유로웠답니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이토록 가볍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게 둘이면 어떻고 하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진심이면 세상이 다 든든합니다.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10여 년째 이어왔습니다. 매달 모여 밥 먹고 수다 떨고 여행도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늘 중간에서 다 챙기냐? 우리도 좀 편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툭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 모임을 위해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런데 고맙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자 순간 허탈해졌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서운하다며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조용해졌죠.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저녁이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그 모임이 없으니 내 하루가 내 것이 됐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 꾸려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를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내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좋은 사람만 남기고 내 마음이 편한 곳에만 머무는 것. 그게 이 시기의 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만 있으면 우울하지 않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가 멈춰서 생기는 거니까요. 진짜 평화는 관계 속이 아니라
관계에서 물러난 자리에서 자랍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 그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잃어버린 채 남에게 의지하던 습관이 갑자기 멈춰버려서 생기는 공허입니다. 젊을 땐 늘 누군가와 어울려야 내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전화가 오면, 아직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위안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확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찾아오는 건 세상과 단절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잊히는 것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불안의 밑바닥엔 또 다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알아봐 달라.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타인의 인정에만 매달릴 때 우리는 끝없이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바람처럼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사람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중심을 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게 힘들어요.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걷는 동안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자신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 대화가 이어질수록 혼자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고유한 동반자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멀어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더라도 내 마음과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을 막는 방법입니다. 불안은 관계가 줄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깁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혼자의 시간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비어있지 않고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람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나를 다듬는 시기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에 평온이 자라납니다. 고요 속에서도 문득 찾아옵니다. 그리움이라는 손님이. 그건 참 묘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이름 하나, 목소리 하나가 가만히 떠오릅니다. 잘 지내나? 그때 너무 서운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아무 일 없는 저녁, 이런 생각들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사람은 끊어낸 인연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관계의 끝에는 항상 나의 한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느끼는 건 상대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 자신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그 시절의 웃음, 함께 걷던 길, 그때의 젊은 나, 모두 그 인연 속에 묶여 있었지요. 그래서 그리움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시간에 담긴 나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아주 조용한 회상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붙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다시 연락해 볼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끝엔 또 한 번의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오직 내 안에서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을 미련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마음속의 한 장면으로 간직하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잃고도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지요. 중요한 건 그 허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젊을 땐 그 공백을 누군가로 채우려 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를 버텨내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연이란 건 참 이상합니다. 붙잡으면 멀어지고 놓으면 다시 스며듭니다. 어쩌면 인연은 끊거나 있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흘러가게, 그저 머물게, 그저 그렇게 두는 것. 그때 마음이 비로소 자연의 이치를 닮아갑니다. 억지로 묶지 않고 억지로 지우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늙어가며 배워야 할 마지막 관계의 지혜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을 단단하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고요 속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관계를 버렸다고 해서 인생이 쓸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을 지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모임이 사라지고 전화가 줄어들면서 처음엔 공허했지만 그 자리를 내 마음이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혼자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두려움이던 고요가 이제는 내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그 남기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잃고 관계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정리입니다. 세상을 향한 집착을 조금씩 놓고 그 자리에서 내 숨결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노인은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거리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는 무엇을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이 쓸쓸하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자유로 이끌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찾지 않아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 안의 외로움을 다독이고 당신의 삶을 평화로 채울 겁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었음을. 그 귀환의 순간 비로소 인생은 평온해집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곁에 있다면 그게 가장 완전한 동행입니다. 이제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평화가 자라납니다. 지금까지 지혜동 반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혜의 기운 받아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